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헐크 이만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투수 누적 스탯의 끝판왕 송골매 송진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66년 2월 16일에 태어난 송진우 선수는 세광고등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1988년 빙그레 이글스에 1차 지명됩니다. 그리고 21시즌이라는 긴 시간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21시즌 동안 송진우 선수는 KBO 리그 투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누적 성적을 쌓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 시즌부터 1992 시즌까지는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승수와 세이브를 기록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현대 야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91 시즌에는 36경기 출장, 17번의 선발 등판, 그리고 11번의 원투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혹사 속에서도 2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해온 송진우 선수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송진우 선수의 통산 기록은 이렇습니다. 먼저 승, 탈삼진, 그리고 이닝 부분에서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1시즌 동안 뛴 만큼 그 기록도 압도적인데요. 200승, 2000탈삼진, 3000이닝을 넘긴 선수는 송진우 선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통산 200승과 100세이브를 달성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송진우 선수는 선발뿐 아니라 불펜으로도 활동한 전천후 투수였습니다. 다만 비율 스탯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 구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평균 자책점이나 FIP, 9이닝당 피안타, 9이닝당 탈삼진과 같은 기록이 전성기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경쟁력이 있는 선수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꾸준한 활약을 보인 만큼 WAR은 투수 통산 2위입니다. 이런 긴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러브는 1회밖에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올스타에 9회나 선정되고 국가대표팀에도 4번이나 승선할 만큼 꾸준하게 자신의 기량을 유지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인 1999 시즌 당시에도 팀의 마운드를 지탱하는 선수 중 하나가 송진우 선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글스의 마운드를 지킨 송진우 선수는 이처럼 수많은 기록과 수상 내역을 쌓아왔습니다. 여기서 볼만한 점은 송진우 선수가 통산 패전, 피홈런, 피안타, 실점, 볼넷과 같은 불명예 기록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인데요. 선수에게는 불명예 기록일 수 있지만 그만큼 오래 선수 생활을 해야 해당 기록에서 1위를 할 수 있기에 오히려 송진우 선수에게는 하나의 훈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누적 스탯과 여러 수상 내역, 그리고 우승 반지까지 있는 송진우 선수의 등번호 21번은 당연히 이글스의 영구 결번입니다. 누적 성적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성구회의 1호 회원이자 창립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40대까지 선수 생활을 했기에 다양한 최고령 기록들로 송진우 선수의 몫인데요. 송진우 선수의 철저한 자기관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21 시즌 현재 투수 중에서는 송승준 선수가 최고령 선수인데요. 송승준 선수는 플레잉 코치임을 감안하면 40대의 나이에도 로테이션을 지킨 송진우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5월 18일 송진우 선수는 KBO 리그 역사상 10번째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최고령 노히트 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는 한국인 선수는 20년 동안 없었는데요. 해당 기록이 나올 때까지 송진우 선수의 기록은 국내 선수의 마지막 노히트 노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도 꾸준히 출장했기에 포스트 시즌 누적 성적도 뛰어난데요. 한화 이글스 선수 중에서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넘볼 수 있는 선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단 한화 이글스가 하루빨리 암흑기를 털고 일어나야 송진우 선수의 기록을 넘볼 수 있는 선수가 등장하겠죠. 송진우 선수가 빙그레 한화 이글스의 황금기에 활약했다는 것도 포스트 시즌 성적을 쌓는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글스의 황금기를 함께한 송진우 선수는 은퇴 후 야구 해설가, 한화 이글스 투수 코치로 활동하였고 올해는 독립야구단 스코어본 하이에나들의 초대 감독으로 재임 중입니다. 송진우 선수, 아니 송진우 감독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이글스의 마운드를 지키며 활약한 송진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이렇습니다. 리그를 압도한 시즌은 많지가 않았기에 블랙잉크는 투수 7위이지만 21시즌 가까이 마운드를 지킨 덕에 그레이잉크는 투수 전체 1위입니다. 그리고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와 명예전당 모니터도 각각 63점, 207점으로 명예전당 입회 기준인 50점과 130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투수 통산 2위의 WAR에 비례하여 조스 역시도 투수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송진우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MBC 청룡, LG 트윈스 역사상 최고의 투수인
노소훈 김용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2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야구대표팀이 지난주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선수 차출 논란부터 주요 선수들의 교체,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도쿄 상황까지 겹쳐 올림픽의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장정훈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글스를 대표하는 우완 투수 정민철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른 선수들은 모두 별명이 하나씩은 있었는데요. 정민철 선수에게는 이런 별명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2인자 느낌도 있었고 소리 없는 강자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한번 그에 대해 알아가 볼까요? 정민철 선수는 1972년 3월 28일에 태어났으며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여 1992년 고졸연구구단 자유계약으로 빙그레 이글스에 입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시즌부터 2001 시즌까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잠시 활약한 것을 제외하면 16시즌 동안 빙그레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한 원클럽맨입니다. 정민철 선수의 성적은 이동범 선수와 마찬가지로 일본 진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본 진출 전에는 10승과 규정 이닝을 보장해준 에이스 투수였지만 KBO 리그 복귀 후 활약한 8시즌 중 10승 이상을 기록한 시즌은 단 2시즌 뿐입니다. 현역 시절 정민철 선수는 독수리 같은 패스트볼을 가진 선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였습니다. 특히 한화 이글스의 유일한 우승이었던 1999 시즌에는 18승을 기록하며 우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 시즌 후에 그는 NPB의 요미우리 자이언츠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2년 후 돌아온 그는 과거의 정민철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구위는 온데간데 없었고 결국 투구 패턴과 경기 운영에 많은 변화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민철 선수는 통산 161승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다승 통산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정민철 선수는 강력한 패스트볼 구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였고 이는 적은 볼넷과 통산 2위에 해당하는 20원봉을 기록한 데 일조하였습니다. 다만 피안타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피해가는 투구를 하지 않았던 정민철 선수이기에 해당 기록은 하나의 훈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면 승부를 펼쳐던 덕분에 9이닝당 볼넷이 낮은 편인데요. 9위 또한 강력했기에 9이닝당 피안타도 낮습니다. 다만 의외로 9이닝당 탈삼진은 높지가 않은데요. 상대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할 변화구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진도 많으면 좋지만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투수였으니 큰 상관은 없겠죠. 안타깝게도 정민철 선수는 수상과는 거리가 먼 투수였습니다. 화려한 통산 성적과는 달리 MVP와 골든글러브를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는데요. 올스타도 이름값에 비하면 적은 5번밖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MVP와 골든글러브는 기자단 투표로 진행되기에 상대적으로 비인기 구단에 속했던 빙그레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정민철 선수는 수상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 시즌이 MVP와 골든글러브에 도전할 만한 시즌이었지만 MVP는 4할 타율에 도전하던 이종범 선수에게, 골든글러브는 단일 시즌 최초로 40세이브를 기록한 정명훈 선수에게 밀리며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상복이 없었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다만 국가대표에 한 번도 발탁되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그가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당시 감독님들께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합니다. 전성기 시절 정민철 선수는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한 번씩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다승 1위는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통산 다승 2위 투수가 시즌 다승 1위를 해보지 못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다만 대부분의 기록이 일본 진출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KBO 리그 복귀 후에는 2007 시즌을 제외하고는 부상과 부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철 선수 하면 훌륭한 팬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KBO 리그 선수들의 팬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민철 선수의 팬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담투성이입니다. 볼보이와 함께 배팅 케이지를 옮긴 일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팬에게 케이크를 준 일화, 정민철 선수가 무등을 태워준 일화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민철 선수에게 사인을 받을 때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일본 진출 시기를 제외하고 대전에선 머문 정민철 선수는 빙그레 한화 이글스로부터 영국 앨범을 선물받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전성기 시절을 달린 55번이 아니라 말년에 잠시 달았던 23번이 영국 앨범이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윤규진 선수가 55번을 달고 있었다 하더라도 팀의 전설인 만큼 이번 호가 다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철 선수 하면 대표적인 기록은 최연소 100승 기록입니다. 27세 3개월 2일에 100승을 달성한 정민철 선수의 기록에 가장 가까웠던 선수가 바로 같은 팀 후배 류현진 선수인데요. 한화 이글스의 타선이 너무 빈약했던 탓에 류현진 선수는 아쉽게 기록 갱신에 실패하였습니다. 꾸준하게 마운드를 지켜온 만큼 다양한 기록에서 다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요. 불명예 기록인 패전, 피안타, 피홈런 역시도 순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는 정민철 선수가 오랫동안 마운드를 지켜왔다는 뜻이기에
불명예라고만 하긴 어렵습니다. 빙글의 한화이글스 통산 기록에서도 상위권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약간 콩라인 느낌이 나죠? 아무래도 1위에는 넘사벽 송진우 선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투수 중에서는 대부분이 1위입니다. 2009 시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코치와 해설위원으로 야구계에 몸담고 있던 정민철 선수는 2020 시즌부터 한화이글스의 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암흑기에 빠진 한화이글스를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그에게는 수많은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그는 선수 시절만큼이나 성공적인 단장 커리어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정민철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잉크와 그레이잉크 모두 투수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조스 역시도 투수 3위에 올라 있는데요. 통산 기록에서는 콩라인이었는데 명예전당 통계에서는 3라인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통산 성적으로 보면 송진우, 선동열 다음으로 정민철 선수의 성적이 높게 평가받는데 명예전당 통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는 57점으로 4위, 명예전당 모니터는 162.5점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NPB 진출 전 8시즌 동안 기록한 점수라는 점에서 이 시기 정민철 선수의 성적이 얼마나 꾸준하고 상위권이었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일본 진출을 하지 않았거나 복귀 후에도 이전과 유사한 성적을 냈다면 그의 전체적인 점수와 순위는 올랐을 것입니다. 훌륭한 통산 성적과 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전 야구 팬들의 지지까지 정민철 선수 정도면 명예전당에 무리 없이 입성할 수 있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정민철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투타겸업의 원조, 우리궁뎅이 김성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국민타자 라이온킹 이승엽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투수로 돌아와서 빙글의 이글스의 초대 에이스였던 고무팔 이상군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4월 21일 태어난 이상군 선수는 천안 북일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여 1985년 빙글의 이글스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에 데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군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빙글의 한화 이글스에서만 14시즌을 활약했는데요. 1996 시즌 후 그는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후 국내로 복귀하여 한화 이글스의 플레인 코치로 1999 시즌부터 3시즌간 활동했는데요. 2001 시즌 이후 그는 정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80년대 이상군 선수는 10승과 2점대 평균 자책점이 보장된 에이스였는데요. 초창기 2년 동안 너무 많이 던진 탓에 이후에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첫 2시즌 동안 거의 500이닝 가까이 던진 데 이어 1988 시즌엔 마무리 투수를 활약했음에도 규정 이닝을 넘긴 엄청난 혹사를 당했고 결국 이로 인해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마자 이상군 선수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었는데요. 1993 시즌 소화는 128.1이닝이 최다 이닝일 정도로 그의 내구성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상군 선수는 현역 시절 뛰어난 제구력을 자랑하는 투수였는데요. 단일 시즌 가장 많이 허용한 벌레 세개수는 52개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단일 시즌 세 자릿수 탈삼진을 기록한 적은 데뷔 시즌 단 한 번뿐입니다. 그는 정확히 통산 100승을 기록하였으며 통산 평균 자책점도 3.30으로 준수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통산 완투 기록인데요. 그는 통산 62완투를 기록하며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통산 기록으로 봐도 그의 삼진과 볼넷은 정말 적은데요. 9이닝당 탈삼진과 9이닝당 볼넷 역시 3.97과 2.43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의 9이닝당 볼넷은 전성기 시절 더 낮았지만 프로 말년에 높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제구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부족해 보이는 투수이지만 그의 조정평균 자책점을 통해 그가 동시대 평균 이상의 투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군 선수는 화려함은 부족한 투수였기에 MVP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진 못했습니다. 대신 이글스의 초대 에이스였던 만큼 올스타에는 3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 시즌 한화 이글스의 우승 당시 그도 팀의 일원이었는데요. 은퇴 후 플레인 코치로 복귀하자마자 우승 반지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면 복귀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당시 프로 선수들이 그러하듯 그도 국가대표엔 한 번밖에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선발과 구원을 오고 가며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답게 이닝과 완투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제구력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1986 시즌에는 9이닝당 볼넷 1위에 올랐습니다. 마무리 투수로 전향한 1988 시즌에는 세이브 1위에 올랐는데요. 이후 이상군 선수는 리그 1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상군 선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록 중 하나는 바로 3경기 연속 완봉승인데요. 더 무서운 건 3번의 완봉승 모두 무사사구 완봉승이었다는 것입니다. 3경기 연속 완봉승은 지금까지 5차례나 나왔지만 3경기 연속 무사사구 완봉승은 이상군 선수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1986 시즌에는 그의 뛰어난 제구력을 보여주는 기록 하나도 달성이 되었는데요. 이에 이상군 선수는
48.1이닝 동안 사사구를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KBO 리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당 기록은 35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7경기 연속 무사사구를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KBO 리그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1987 시즌에는 빙글의 한화 이글스 역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 3가지를 달성했는데요. 이에 그는 빙글의 한화 이글스 단일 시즌 이닝, 완투, 완봉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과 동시에 최악의 혹사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투수가 저렇게 던지도록 두면 엄청난 혹사 논란과 함께 감독 자리도 위태로워지겠죠. 빙글의 한화 이글스에서만 활약했던 투수이기에 상당히 많은 기록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그가 혹사를 당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공백기가 없었다면 해당 순위는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공백기와 혹사에도 불구하고 이닝, 완투, 선발 등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간 이상구 선수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해당 기록을 통해 그가 당한 혹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오랜 시간 활약했음에도 삼진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는데요. 삼진까지 많았다면 그가 활동하는 리그 자체가 달랐겠죠. 이상군 선수는 누적 스탯뿐만 아니라 비율 스탯 역시 훌륭한데요.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시간이 길었음에도 그의 순위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성기 시절 얼마나 낮은 비율 스탯을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선수를 철저히 관리해 주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다면 90년대에는 송진우, 정민철, 한용덕, 이상군, 구대성으로 이어진 엄청난 선발진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9이닝당 볼넷인데요. 제구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났던 그보다 더 낮은 9이닝당 볼넷을 기록한 투수가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이상군 선수를 상대로는 홈런을 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볼넷도 적게 내주고 홈런까지 내주지 않는다면 그에게 출루하려면 안타만이 정답이었겠네요. 말은 쉽죠. 이 정도의 통산 성적으로도 이상군 선수의 등번호 18번은 영국 글러번이 되지 않았는데요. 미국 연수를 제외하고는 이글스를 떠난 적이 없는 선수임에도 영국 글러번이 되지 않은 점이 의문입니다. 선수 생활 은퇴 후 이상군 선수는 한화 이글스에서 10년 넘게 코치로 재직했는데요. 코치로서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2017 시즌에는 시즌 중 경질된 김성훈 감독을 대신하여 한화 이글스의 감독 대행을 맡았는데요. 비록 포스트 시즌엔 진출하지 못했지만 칼같이 투수들을 관리한 그의 모습을 통해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식 감독에 오르지는 못했고 2020년에 모교인 천안북일고등학교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모교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훌륭한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이상군 감독님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무팔 이상군 선수의 명예정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 생활 초기 리그 1위에 몇 번 오른 경험 덕분에 블리잉크에선 14점을 받으며 26위에 올랐고 그레잉크에선 86점을 받으며 35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점수 대부분을 80년대 후반에 받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80년대에 그가 당했던 혹사가 더욱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통산 성적은 다승을 제외하고는 많이 싸울 수 없었기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34점을 받으며 27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프로 첫 2년을 제외하고는 임팩트 있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67점을 받으며 38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는 29.03을 기록하며 33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이상군 선수는 KBO 리그 투수들 중에서 대략 30위권 정도에 있는 투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빙글의 한화 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이점과 더불어 준수한 통산 성적까지 첫 턴 입성은 어렵더라도 이상군 선수도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상군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유일한 한국 시리즈 노히트 노런의 주인공 인천 소방서장 정명원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8주간의 특집을 모두 마무리하고 원래의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0명의 선수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 마지막 주자였던 정민태 선수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무관의 투수왕 한용덕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65년 6월 1일에 태어난 한용덕 선수는 천안 북일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하여 1980년 빙그레 이글스의 연습생으로 입단하였습니다. 연습생은 현재로 보면 신고 선수, 육정 선수에 해당되는데요. 그만큼 한용덕 선수의 커리어 초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시즌 동안 빙그레 한화 이글스에서만 활약하며 원클럽맨으로 남았는데요. 그의 전성기는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용덕 선수는 1990 시즌부터 1993 시즌까지 3년 연속으로 2점대 평균 작시점을 기록하며 이글스를 대표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선동열과 맞대결을 해도 밀리지 않는 선수였는데요. 1994 시즌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그는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1995 시즌은 나름 선전했지만 이후로는 10승을 기록한 시즌이 없었습니다. 또한 평균 자책점 역시도 1998 시즌을 제외하면 3점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용덕 선수에게 부족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승운인데요. 1992, 1993 시즌에는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음에도 두 자릿수 패배를 당했으며 패가 승보다 많은 시즌이 무려 6번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그가 얼마나 불운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도 꾸준히 승수를 쌓아 올리고 17시즌이나 활약한 덕에 통산 120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닝도 많이 소화했는데요. 한용덕 선수는 KBO 리그 통산 2000이닝을 넘긴 6명의 투수 중 한 명입니다. 90년대 초반에는 윤학길 선수의 버금가는 완투머신이 바로 한용덕 선수였는데요. 이때의 활약을 바탕으로 통산 60완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용덕 선수는 KBO 리그 투수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제구력을 가진 선수였는데요. 그의 통산 9이닝당 볼넷은 2.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닝당 출루 허용률 역시 1.17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위가 강한 선수는 아니었기에 9이닝당 탈삼진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빙글에 하나 이글스의 마운드를 지키는 투수들의 네임밸류가 워낙 뛰어난 탓에 한용덕 선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수상 내역에서도 드러납니다. MVP나 골든글러브는 당시에 워낙 괴물같은 투수들이 많아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올스타 횟수도 이해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가 남긴 성적만 보면 1990 시즌부터 1994 시즌까지 전부 올스타에 선정되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빙글에 하나 이글스 역사상 유일한 우승이었던 1999 시즌 당시 그도 팀의 일원으로 우승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그가 저평가받는 이유는 리그 1위 횟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래식 스탯인 다승, 평균 자책점, 삼진에서는 1위를 한 적이 없으며 완투, 9이닝당 볼넷, 완봉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이 전부입니다. 해당 스탯들은 수상을 하는 스탯도 아니고 9이닝당 볼넷은 당시에 주목받는 기록이 아니었던 만큼 그가 저평가를 받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용덕 선수는 통산 이닝과 완봉에서 각각 6위와 7위에 올라 있는데요. 해당 기록들은 그의 내구성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많이 던졌다는 점에서 그의 회복력과 내구성이 어떤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위가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그런지 통산 피안타와 홈런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KBO 리그 최다 연속타자 피안타와 피홈런 기록 역시 한용덕 선수의 것인데요. 물론 한용덕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던 투수인 만큼 피안타와 피홈런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1타자 연속 피안타는 조금 많기는 하네요. 빙글에 하나 이글스 단일 시즌 최저 9이닝당 볼넷은 한용덕 선수의 몫인데요. 저 정도 기록이면 스트라이크 존을 본인이 지배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빙글에 하나 이글스에서만 17시즌을 활약한 만큼 대부분의 기록에서 그는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송진우, 정민철에 가려진 3인자 에이스였던 만큼 그의 순위도 딱 그 정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늘에 가려서 그런지 한용덕 선수가 이 정도로 뛰어난 선수였다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사람과는 다르게 연습생 출신인데다가 리그 1위를 한 적도 없고 수상 내역도 많지가 않아 이런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누적 기록만 보면 그도 빙글의 하나 이글스, 아니 KBO 리그 역사에 남을 투수란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누적 스탯에 비해 비율 스탯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언제까지나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매우 훌륭한 성적입니다. 단일 시즌 기준으로 이 정도 성적이면 한 팀에 3, 4선발 정도 되는 건데 커리어 기준으로 이 정도 성적이면 그를 빙글의 하나 이글스 프랜차이즈의 3선발이라고 칭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퇴 후 한용덕 선수는 여러 코치직을 역임했는데요. 2018 시즌에는 친정팀 하나 이글스의 감독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시즌 동안 이어진 하나 이글스의 가을 야구 잔혹사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랜만에 나간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쉽게도 4경기만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한용덕 선수를 야구장에서 만나기 어렵지만 다시 그가 지휘봉을 잡는 날이 돌아오겠죠. 주간의 투수왕 한용덕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1 시즌 종료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리그 1위를 차지한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블랙잉크는 57위에 그치고 있지만 90년대에는 꾸준히 상위권에 있었던 덕에 그레인크에서는 19위에 올라 있습니다. 17시즌 동안 통산 성적을 쌓아 올린 덕에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에서는 42점으로 15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72.5점으로 33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스에서는 41.58을 기록하며 투수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빙글에 하나 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연습생 신화라는 스토리, 그리고 준수한 통산 성적까지 이 정도면 첫 턴은 아니더라도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겠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한용덕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짱골라 장우현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이제 막판 순위 싸움이 조금씩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게 될 팀은 어디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는 90년대 최고의 보수 오리 김동수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969년 8월 2일에 태어난 구대성 선수는 대전고등학교 한양대학교를 거쳐 1993년 빙그레 이글스에 1차 지명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빙그레 한화 이글스에서 8시즌 동안 활약한 후 구대성 선수는 5시즌 동안 해외 진출을 했는데요. 2006 시즌에 복귀 후 5시즌 동안 한화 이글스에서 활약하며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구대성 선수는 주로 불펜 투수로 활약했음에도 데뷔 첫 해인 1993 시즌을 제외하고는 7시즌 연속으로 100이닝을 넘긴 혹사를 당했습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불펜 투수들이 70이닝 정도만 던져도 혹사 논란이 나오는데요. 구대성 선수는 이 혹사의 기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투구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 중 3시즌에는 불펜 투수로 규정 이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혹사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유지한 구대성 선수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구대성 선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1996 시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대성 선수는 55경기에 출장해 18승 3패 24세이브, 183삼진, 평균 자책점 1.88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구대성 선수는 다승 1위와 구원 1위를 동시 석권했는데요. 단순 세이브 개수는 정명원 선수에 밀렸지만 당시에는 구원승과 세이브 숫자를 합쳐 1위를 차지한 선수가 구원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구대성 선수는 다승 1위와 구원 1위를 동시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든글러브와 MVP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13시즌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구대성 선수는 통산 214세이브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 투수임에도 통산 1000이닝을 넘겼는데요. 단순히 경기수와 비교해보면 구대성 선수는 한 번 등판할 때마다 2이닝씩 던졌습니다. 1이닝 마무리라는 개념이 자리 잡혀가던 시절이었지만 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산 1000탈삼진을 넘겼는데요. 통산 1000탈삼진을 넘긴 선수들 중에서 선발 등판 경기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바로 구대성 선수입니다. 2.85라는 평균 자책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좋은 투수였는지 팀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확실하게 해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산 9이닝당 탈삼진은 9.74인데요. 이는 1000이닝 이상 던진 투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구대성 선수의 평균 자책점과 FIP는 단 0.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이를 통해 구대성 선수는 수비에 의지하는 선수가 아닌 본인의 기량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내는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볼넷과 피홈런이 적고 삼진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안타율과 피출루율 모두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선수 생활 말년에 이런 비율 스탯은 나빠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성기 시절 구대성 선수의 위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비율 스탯이 가장 좋았던 시즌이 바로 커리어 하이이자 가장 많은 혹사를 당했던 1996 시즌이었습니다. 어쩌면 구대성 선수는 자주 던져야 성적이 더 좋은 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조정 평균 자책점 역시 100을 훌쩍 넘기면서 평균 이상, 아니 훌륭한 투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KBO 리그 역사에 남을 성적을 기록한 1996 시즌, 구대성 선수는 MVP와 골든글러브를 동시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1995 시즌부터 5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며 자신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 이글스의 다른 레전드 투수들처럼 1999 시즌 우승의 주역이었는데요. 이에 한국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또한 빙그레 한화 이글스 역사상 유일한 한국 시리즈 MVP는 그의 것입니다. 구대성 선수는 국가대표에도 2번 선발되었는데요. 국가대표 시절 그는 일본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 선발 등판한 구대성 선수는 9이닝 5피안타 11삼진 1실점 완투승을 거두며 대한민국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WBC 때도 일본 타선을 봉사하며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기여했는데요. 이런 그의 활약에 힘입어 그는 1호 일본 킬러가 되었습니다. 불펜 투수로 주로 활약한 만큼 구대성 선수는 리그 1위의 수는 많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선발 투수들이 주로 1위에 자리한 기록에서 1위에 오른 그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최고의 구원 투수였음에도 세이브 1위는 한 번도 없는데요. 세이브 1위 없이 통산 200세이브를 넘겼다는 점에서 그가 얼마나 꾸준한 마무리 투수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20 시즌까지 KBO 리그에서 MVP와 골든글러브를 동시 석권한 횟수는 14번인데요. 그중 불펜 투수는 구대성 선수가 유일합니다. 마무리 투수는 103진 이상 기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구대성 선수는 이를 한 번도 아니고 무려 7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율 스탯에서 그의 이름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불펜 투수가 선발 투수 수준의 이닝을 소화하면서 이런 비율 스탯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의 내구성과 기량이 이미 KBO 리그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빙그레 한화 이글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는 대부분의 비율 스탯에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누적 스탯 중에서는 세이브가 1위, 삼진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통산 삼진에서 그보다 위에 있는 4명의 선수는 빙그레 한화 이글스 역사에 남을 선발 투수임을 고려하면 불펜 투수 1위는 그의 몫입니다. 선수 생활 말년, 기록에 조금 손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를 미리 했다면 대부분의 기록에서 1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1000이닝을 못 넘겼을 수도 있겠네요. 단일 시즌 9이닝당 탈삼진 1위 기록 역시 구대성 선수의 몫인데요. 9이닝당 탈삼진이 거의 12개라니 그가 등판하면 삼진 하나씩은 잡고 시작하는 셈이었네요.
구대성 선수는 일부러 만루를 채우고 삼진으로 이닝을 종료시켰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그 말이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빙글의 하나이글스 단일 시즌 세이브 1위 또한 그가 기록했는데요. 정우람 선수가 2018년에 갱신하는 듯 했지만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빙글의 하나이글스의 황금기에 활약한 만큼 포스트 시즌 통산 세이브와 탈삼진 1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대성 선수의 등번호 15번은 영구 결번이 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15번을 단 선수가 승부 조작과 성폭력을 저질러 제명되면서 그의 등번호에 먹칠라고 말았습니다. 구대성 선수는 2010 시즌 중 KBO 리그에서 은퇴식을 치른 후에 호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주 프로야구 리그에서도 대성불패를 이어가며 호주 야구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선수들이 호주에서 활약하는 길을 개척해 주었습니다. 2년 전에는 질롱 코리아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감독으로서의 성적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호주에서 계속 야구 관련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주에서 그가 보여줄 모습 한번 기대해 보시죠.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는 2020 시즌 종료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불펜 투수는 명예전당 통계에서 점수를 받기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대성 선수의 기록은 매우 훌륭합니다. 블랙잉크는 19점을 받으면서 투수 18위에 올랐으며 그레이잉크는 87점으로 34위에 올랐습니다. 세이브나 홀드 점수가 승에 비해 낮기에 마무리 투수는 블랙잉크와 그레이잉크 순위를 올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레이잉크에서 87점이나 받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던지고 잘 던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통산 성적 중심인 명예전당 커리어 표준 테스트 점수는 높지가 않은데요. 세이브가 전혀 계산되지 않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 정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명예전당 모니터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127점을 받으며 13위에 올랐습니다. 조스는 38.52점을 받으며 투수 15위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예전당 기준점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구원투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입니다. 불펜 투수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과 더불어 대성불패라는 상징성까지 있으니 명예전당 한 자리는 구대성 선수를 위해 예약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구대성 선수는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오툴 플레이어 리틀 쿠바 박재홍 선수의 명예전당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